자, 성광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 자, 우리가 이 조선 부품주로 조선 기자재 업체로 많이 알고 있죠. 자, 이게 우리 천재투자TV 메인에도 지금 종목이 바뀌어서 다른 종목이 걸려 있는데 태웅이죠, 태웅. 자, 이 태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회사의 모멘텀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태웅의 경우 과거에는 조선 기자재 쪽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조선 기자재 대표.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 사이에 방향을 바꿔서 이제 에너지 쪽으로 전력을 기울여서 방향이 바뀌었고요. 이제 다시 되살을 2023년에 되살아나고 잠깐 쉰 다음에 지금 다시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풍력, 조선, 원자력, 플랜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중에 조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과거에는 예전에는 태웅이 조선 쪽이었었고요. 그 다음엔 꽤나 오랫동안 이제 풍력 으로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발전, 원자력의 모멘텀 가지고 지금 급등이 나와 있는 종목이 되겠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 에너지주들이 다음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가 주도가 되는데 왜 성광밴드를 얘기를 꺼냈냐라고 하면, 자, 그 전에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뭐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제 원전주 지금 어저께는 신재생 에너지주였고요. 그렇죠. 하나솔루션 같은 그 기업들 폭주를 내버리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주들, 그리고 풍력주들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태양광주 가면은 신재생을 같이 묶여가니까 강한 흐름도 보였었죠. 이제 다시 또 오늘은 원전 발전으로 되돌아들어온 겁니다.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주도 쪽이 아닌 틈새 정도로 놓고 있는데 실제로 업황이 굉장히 좋은 업종이 또 있죠. 자, 우선 뉴스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냐라면, 자, 이거 보시죠. 10대 그룹 시총 순위 흔드는 조방원 삼총사에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다 지금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맨 머리죠. 그래서 이 HD 현대, 한화, 두산 이렇게 해서 조방원이죠. 조방원. 근데 이 조방원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업종이 두 개가 더 있죠. 두 개가 더 있고, 예전에는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뭐 2차 전지나 관련 시절에 2조 태방원이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2차 전지만 빠지고 지금 태양광도 다시 살았으니까요. 다시 조태방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요 뒤쪽에 계속해서 그 뒤고 가로 쳐놓고 숨어있는 두 개의 업종, 화장품과 전력설비 같은 케이스가 있죠.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걸 쳐주질 않는 이유가 빅2 때문입니다. 화장품의 빅2, 빅3에서부터 시작해서 APR서부터 시작, APR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VT 실리콘2, 뭐 그래서 주르르륵 다 무더기로 신고가로 두고 있습니다만 빅2가 망하고 있어서 쳐주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전력 같은 경우는 빅2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취급을 나누죠. 계속해서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메인 쪽의 종목들하고 뒤쪽에서 나오는 이렇게 메인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간의 편차가 좀 많이 심하죠. 많이 심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좀 안 쳐주고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조방원이라고 하는 현재 이전에도 가장 주목받는 강세 업종이었었고, 현재도 가장 주목받는 이 강세 업종 조방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자, 이 대표적인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한전산업의 차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전만 하는 회사와 원전도 하는 회사예요. 원전도 앞서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이거 난리를 칠 때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하고 분쟁 이슈 때문에 원전을 오히려 패대기를 치는 흐름으로, 그러니까 한전기술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체코 원전 이슈가 상승 이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패대기 쪽 이슈로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었었고, 그리고 이걸 깨트리고 돌아가는 부분을 뒤를 커버시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원전 가스화와 SMR이죠.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그룹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냐라고 하면 현대건설 같은 종목인데요. 현대건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전과 SMR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 말까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신저가였었죠. 작년 말에 실적 빅베스 발표되기 전에 그때도 주가가 계속 내려 들어가 왔었고요. 그래서 이 현대건설을 추천드리면서 자, 이 종목도 분명히 원전 관련주의 대표주인데 이거 원전 모멘텀에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었냐? 왜 얘는 원전 모멘텀이 SMR도 다루고 다 하는 종목인데 왜 1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뭐 천여 반응이 없잖아요. 얘는 그냥 내일이 그냥 뭐 흘러내리기만 하죠. 체코 원전 때 같은 경우도 뭐 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꼬라박았고요. 이 회사도 분명히 원전과 SMR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전 쪽보다 이제 SMR 이슈 가지고 지금 왕창 이렇게 와장창 이렇게 당겨놨습니다. 자, 이 얘기를 길게 서두에서 먼저 드린 이유는 앞서도 이거 한번 분석이 나갔었어요. 성광밴드 그리고 태광, 동성하인텍에서 조선 기자재 쪽에 대표하는 종목 3개의 종목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성광밴드를 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성 화인텍 대신에 이제 태광 같은 종목들, 동성 화인텍은 여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태광 같은 종목들 사라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태광하고 성광밴드의 차이는요, 이 기업 계열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차이가 나는데 성광밴드, 태광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네요. 조선 기자재라고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 이 종목들은 둘 다 원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맨 위쪽에 그래서 뭐 LPG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저 밑에 에너지주 같은 경우도 다시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성광밴드 있고요. 뭐 일진파도 그리고 태광도 여기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 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있고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도 있고 다 걸치는 종목들이니까요. G2파워 같은 종목들 지금 14% 같이 치고 빠져나오고 있고 어저께 종목 분석 동영상으로도 올라 들어갔었죠. G2파워. 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태광의 경우는 뭐 머리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방산업 투자 감소로 실적 하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건데 나머지 분야예요. 나머지 분야 저 아래쪽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석유화학 2차전지 그렇죠? 석유화학 2차전지. 그래서 한때는 이게 20년 전에는 이 태광이 반도체주로도 구분이 된 적이 있다라고 앞선 설명에서 여러 번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순서가요. 우선 순서부터가 좀 이게 좀 에러죠, 그렇죠? 조선이 맨 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조선인데 조선이 뒤에 들어가 있고 석유화학 세계 유수 석유화학 공급 업체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LNG 가스 얘기 나와 있고 그래서 조선이 뒤쪽으로 들어가고 석유화학 쪽에다 포인트를 두니까 태광은 계속해서 뒤처지는 쪽.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었죠. 근데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자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자, 순서가 이제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아까 태웅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맨 머리에 들어갔었죠. 이게 이제 각자 이제 주력을 싣는 부분들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물론 석유화학이 있고 조선도 있고 발전이 있고 이렇게 나란히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둘 똑같은 회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 플랜트 이게 원전 쪽이라는 거 이게 더 세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태광에 비해서 성광밴드가 이게 더 세요. 여기 석유화학은 낮고 발전이 더 세고 태광의 경우는 석유화학이 높고 발전이 낮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BHA 같은 경우의 종목들도 살펴보게 되면 BH가 원전만 하는 건 이제 BH가 최근에 내놓은 종목 재료는 원전 재료가 아니죠. 원전 재료가 아닙니다. 발전 설비지. GNC 에너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적으로 발전 설비 쪽에 가까운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전력 설비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 자, 조방원이라고 하는 당대 최강의 섹터 이 셋 중에서 두 군데에 걸쳐진다는 얘기죠. 조선과 원전 두 개의 모멘텀을 타는 거예요. 태웅이 급속도로 직진해서 올라오는 데는 풍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그리고 조선도 있고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급속도로 개선이 돼가지고 내년 실적 같은 경우 올해에 3배가 나올 것이다. 앞에 나왔잖아요. 이제 에너지 시대 들어가면서 다시 되살아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태웅 같은 기업은 조선도 하고 풍력도 하고 원자력도 하고 3개 모멘텀. 성광밴드는
원전도 하고 조선도 하고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강조해서 묶어놨습니다만 사실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로템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 에어로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좀 상당히 둔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수 올라오는 것에 비하면. 그렇죠? 굉장히 둔한 흐름 보이고 있죠. 거기에 조선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아예 그냥 횡보 박스에 갇혀져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둔해요. 지수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이 더 압도적으로 먼저 많이 눌렸던,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눌렸던 이라고 강세 섹터 중에서 눌렸던으로 포인트를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방산 같은 경우도 이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넥스원을 들어가라는 얘기를 듣고 현대일렉트릭이 이만큼 들어오거든요. 이게 에너지 시대라는 얘기예요. 에너지 시대. 그러니까 저 태광이라든가 나란히 다 개선되겠지만 실적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큰 회사를 고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광밴드가 이 조선 쪽 이쪽 라인에서는 원전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도 이제 좀 뭐 다른 종목들보다 요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고, 따라가라, 이 당일날 아침에 따라가라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드물게 이 종목의 역시도 마찬가지, 이건 그냥 따라 붙어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쭉 치고 들어가서요, 현재 같은 경우도 이거 러닝 커렉션이죠. 러닝 커렉션 아닙니까? 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은커녕 3분의 1도 안 내려고 4분의 1 선에서 막아버리고 있어요. 4분의 1선. 4분의 1선을 선에서 막고 저점에서 세우는, 아래쪽이 조금 더 들어올려졌다 그러면 뭐 완벽한 수준의 러닝 커렉션이 되는 겁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완벽한 수준의 러닝 커렉션은 아니고요. 지금 위로 이제 살짝 고개 내밀어서 들어가서 아주 짧은 요 러닝 커렉션의 경우에는 요 구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주가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종목 자체도 이것도 뭐 굉장히 지금 세게 들어가서 계속 신고가를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주가를 이제 기준을 잡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멀리 봐야 돼요. 굉장히 멀리, 이제 상당히 먼 그림으로.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이걸 이메일 뚫고 들어왔고요. 최근에 저 10년 전에 강세 들어왔고, 이제 2007년도에 기록했던 이 중국발 슈퍼랠리 때, 이 슈퍼랠리 때 이 가격을 지금 이제 넘보는 수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넘어들었죠. 이제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맨 위쪽에 놓여지는 저 4만원 선 근처에 있는 저선까지는 뭐 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하나고요. 지금은 이제 조선 외에 나머지들이 더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저 때는 섹터 초호황의 끄트머리였고요. 2004년, 5년, 6년, 7년, 4년간에 걸친 섹터 초호황의 맨 끄트머리. 지금은요, 이제 2년 차입니다. 이제 2년 차밖에 안 돼요. 조선은 기본으로 4년, 5년이 달리는 대표적인 대형 장기 랠리의 대표적인 섹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웅 같은 경우도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태웅은 아예 올해 실적 아직 돌지도 않은 종목이고요. 실적이 아직 돌지도 않은 종목이고요. 이제 반 조금 더 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저건 넘어 들어가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 라인 살펴보게 되면, 자, 이거 화면에 이렇게 여러 번 보여드린 건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보나치 확장 수치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 요 가격이 들어가 있죠. 예, 오늘 37,400원 있고 요 가격에서 했는데, 요건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요한 수치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위로 올라 들어가는 거. 그 사이에 이제 까만색들 제외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번쯤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은 수치. 그래서 아주 빨갛게 나누고 이쪽에만 지금 빨갛게 이렇게 큰 글씨로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35,000원 선 이미 지금 들어가 있던, 지금 진을 앞서서 이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가고 쫙 치고 나왔던 이 상한가 들어갔던 요 가격이 딱 35,000원이잖아요. 그게 요 가격인 거거든요. 딱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급 저항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목표 자체는 1위로 잡는 겁니다. 45,000원. 그렇죠? 사상 최고가 넘어 들어가서 그 위에 45,000원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슈팅에서 랠리 들어오는 가격들 같은 경우가 38,000원 선 정도, 여기 들어가면 이제 39,000원 정도의 지금 밴드 상단이 걸쳐져 있는데요. 여기 정도까지 가서 일단 쉬고 다시 여기 보면 이게 아주 빠르게 올라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보통의 경우 이렇게 짧은 파동을 두 번을 그리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이어지는 그림. 그러니까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계속 앞서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원전과 조선이 모두 다 가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아주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태광하고는 실적이 좀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적이 자 이게 되돌아 나와가지고 이제 올해 570억 내년에 670억 이렇게 들어가요. 100억 그렇죠? 호실적을 내놨죠 이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일단은 우선 붙고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밴드 상단가에 조금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5% 4%요 정도 선이라 그러면 일단 우선 붙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붙이고 이렇게 세 번 정도로 나눠서 사시는 거. 뭐 요쪽에 같은 이 상한가 같은 경우가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상한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간혹 이렇게 한번 슈팅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세로 이렇게 달리는 형태의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이 종목이 뭐 상한가 슈팅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고 그런 거 없죠. 자, 앞에 두산에너지나 BH나 이런 종목들 나오는 것처럼 그냥 추세로 달리는 겁니다. 추세로. 그다음에 일단은 우선 붙어주고 그다음에 눌리면 다시 받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짝을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요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처지긴 하지만은 태광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매력 있는 저가 매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걸 우선 붙이고 그리고 이제 태광 같은 쪽에서 이제 따라 들어오게 되면 태광을 단타로 붙이는 이런 형태로 뭐 혹은 태광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 텍스 테마이너 단타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테마주들이 일단의 테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중에서 이제 조금 덜 내려간 종목 이런 것들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건 뭐 그 중에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지금 빨리 오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빨리 오르고 들어오시면 자 이거 오르고 들어오시면 오늘 같은 날 뭐 지금 뻔한 수준의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저께는 뭐 계속해서 지금 스타트에서 나온 그대로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가장 먼저 풍산 종목 나갔었죠. 풍산 그대로 슈팅 이틀간 그냥 그대로 내리달리는 슈팅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제일 먼저 태양광 여기 태양광주들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 뒤에서 뒤쪽 아래쪽에 있는 세력주들을 골라라 라고 그래서 세력주들 분석은 현대 에너지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 아래쪽에 있는 세력주를 단타로주로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 들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이나 BH 같은 종목을 지금 따라들기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가는 방향을 보고 뒤쪽에서 따라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붙어도 되는 종목이니까 붙는 거고요. 그리고 단타는 세력주들로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우리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분석 같은 경우도 지금 한전 기술 이쪽의 종목들도 나갔고 이 성광밴드도 나가고 각자 이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다른 종목들 관점을 가지고 다 찾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빨리 들어오셔서 자 오늘도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로부터 리딩 받으시고 그리고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때 보이시나요?